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 전 시댁의 첫 인사를 다녀오자마자 엄마가 물었습니다. 너 표정이 왜 그래? 내 표정이 왜? 엄마 속일 생각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봐. 그 집에서 무슨 일 있었던 거지? 역시나 눈치 빠른 엄마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아무래도 민주씨 어머님은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봐. 대놓고 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했단 말이야? 그런 건 아닌데 어찌나 쌀쌀 맞으시던지 무서워서 혼났다니까. 점 인사 갔는데 쌀쌀 맞게 대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아무래도 내가 진짜 마음에 안 드나 봐. 제가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다시 입을 뗐어요. 엄마, 근데 나 지금 차에 좀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아빠도 같이 가야 할 것 같아.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집에 오려고 하니까 민준 씨 어머님이 뭘 잔뜩 챙겨주시더라고. 그렇게 쌀쌀 맞은 사람이 챙겨주긴 뭘 챙겨줘. 엄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는데요. 제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아니, 난 괜찮다고 하는데도 뭘 막 챙겨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괜찮다고 막 그랬거든? 근데 갑자기 버럭 화를 내시는 거야. 뭘 챙겨줬는데 그래?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과일도 있고 한우에다가 굴비 선물 세트도 있고 또 뭐가 있더라? 아, 홍삼도 있구나. 뭐? 굴비에 한우에 홍삼? 너 지금 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때쯤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와 동생 표정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그러니까 나도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 라며 제가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마주한 시어머님은 뭔가 이상해도 많이 이상했다고 해야 할까요? 상대에 대한 배려도 없었고 무조건 당신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집에 들어가자마자 차려진 밥상을 보며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커다란 상의 음식이 어마어마했으니까요. 저는 살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커다란 밥상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커다란 상 2개를 이어붙였는데 그 위에 별의별 음식이 다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란 나머지 제가 어리둥절한 채 서 있자 시어머님이 말했습니다. 왜?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런 밥상을 처음 받아봐서 놀랐어요. 그랬겠지. 내가 듣지 않으니까 예비사부인은 음식을 잘 못해서 민준이 갔을 때 그냥 외식했다며? 시어머님의 말에는 서리빨 같은 냉조가 섞여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랬기에 순간 왠지 모를 불쾌감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남편이 첫 인사를 오던 날 우리는 외식을 했거든요. 남편이 첫 인사를 오기 전부터 음식을 어떻게 해야 하나 부모님, 특히나 엄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사실 우리 엄마는 상고를 졸업한 뒤 은행에 입사를 했고 그 뒤쭉 은행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는 음식을 정말 못했습니다.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말하자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어요. 김치볶음밥을 만들더라도 아빠가 만든 김치볶음밥이 더 맛있을 정도였으니까요. 한마디로 주변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엄마였지만 엄마의 가장 큰 단점은 요리였습니다. 엄마도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있었기에 웬만하면 직접 요리를 하지 않았어요. 특히나 손님을 초대할 때는 절대 집에서 요리를 하지 않았고 최대한 좋은 음식점을 예약해서 가곤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남편을 맞이할 생각에 엄마가 걱정스레 입을 뗐어요. 여보, 예비사위가 온다고 하는데 음식을 어떻게 하지? 그래도 첫 인사 오는데 내가 해줘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당신이 요리를 하겠다고? 내가 볼 때는 그냥 외식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괜히 요리 같은 거 할 생각은 하지도 마. 결혼 파토 낼 일이 있어. 아빠가 마치 용수철같이 펄쩍 뛰며 엄마를 말렸지만 엄마가 걱정스레 대답했어요. 그래도 형님 말 들어보니까 형님은 사위가 첫인사 왔을 때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줬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게 예의라고도 했고 말이야. 그거야 형수님은 요리를 잘하니까 그런 거고
괜히 분위기 안 좋게 만들지 말고 음식할 생각도 하지 마. 아빠가 다시 펄쩍펄쩍 뛰며 엄마를 말리자 엄마가 불만스레 대답했어요. 당신은 말을 참 기분 나쁘게 한다. 내가 아무리 요리를 못하기로 써니 결혼이 파투가 나다니. 내가 오죽하면 그러겠어? 그러니까 당신은 절대 음식할 생각도 하지 마. 그냥 저번에 갔던 그 호텔 있잖아. 거기 예약하자고. 내가 지금 바로 예약할게. 라미 아빠가 호텔에 전화를 해서 바로 예약을 했습니다. 순간 엄마가 조금 안 돼 보이긴 했지만 아빠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기에 저도 입을 꼭 다물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소풍을 가거나 하면 김밥도 아빠가 사줬다고 할 정도로 엄마는 요리를 정말 못했습니다. 엄마는 그 부분에 대해 약간은 자격지심 같은 것이 있었는데요. 큰 집과 가까이 살다 보니 큰엄마와 많이 비교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큰엄마는 장금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음식에 진심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큰엄마에게도 또 다른 자격지심 같은 것이 있었는데요. 큰엄마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인정받고 잘 나가는 엄마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절이나 제사 때 큰 집에 가게 되면 큰엄마가 엄마를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 했고 엄마도 자격지심 같은 것이 생겼던 것 같았어요. 엄마가 음식을 거들기라도 하려고 하면 큰엄마가 소리쳤거든요. 동서가 하면 망치기밖에 더 하겠어? 그냥 가서 앉아있기나 해. 그런 일은 계속 반복됐고 큰엄마는 엄마를 무시하면서 희열감 같은 것을 느꼈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엄마가 회사를 그만둔 뒤로는 더욱더 의기양양해져서 엄마를 무시하기 일쑤였으니까요. 그나마도 회사를 그만둬서 의기소침해져 있던 엄마였기에 큰엄마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를 받았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기에 남편이 첫 인사를 오던 날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던 엄마가 진심을 담아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 딸한테 들었겠지만 내가 음식 솜씨가 없어서 집에서 따뜻한 식사 대접도 못하고 미안해요.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식사하는데 감사할 따름인걸요. 그래도 대부분은 장모가 사이 밥도 차려주고 반찬도 사다주고 그런다고 하던데 첫 인사날부터 외식이나 하고 정말 미안하네요. 어머님, 진짜 괜찮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듣자 하니까 예비 사도는 식당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럼 음식을 아주 잘하시겠네요. 어머님, 말씀 낮추세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야 워낙 요리가 직업이다 보니까 잘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말이라도 그리 해주니까 정말 고맙네.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오늘 아버님 어머님 뵙고 많이 놀랐습니다. 놀라다니? 왜 놀라? 우리가 무슨 실수라도 한 건가?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두 분이 말씀하시는데 너무 온화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는 말투가 뭐라고 해야 할까? 투박한 걸 넘어 조금은 무서울 정도거든요. 남편이 부모님 눈치를 보며 어렵게 말하는 모습에 엄마가 빙그레 웃었는데요. 아마도 미안해하는 엄마를 위해 남편이 배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거든요. 사람이 참 예의 바르고 잘 컸네. 아주 마음에 든다. 정말? 그럼 상대방을 배려할 줄도 알고 아주 잘 컸어. 우린 이 결혼 대찬성이야. 라며 엄마 얼굴에 비로소 한박 웃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날 남편 또한 부모님이 좋은 분들이라고 극찬을 했고요. 그런데 시댁에 첫 인사를 가자마자 남편이 우리 집에 인사 오던 날 외식했던 부분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시어머님의 말투에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고 다 같이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 특징이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먹는 편이 아니었고 조금씩 자주 먹는 편인데요. 한마디로 적당량을 먹으면 포만감으로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체질이거든요. 그랬으니 차려진 밥상을 보자마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로지 저를 위해 차려진 저 많은 음식들을 어떻게 다 먹지라는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음식을 먹는 내내 최대한 많이 먹어야 정성껏 차린 분에 대한 예의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결국 나름 작정을 하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는데요. 그래봤자 어림도 없는 노릇이었고 잠시 후 시어머님이 혀를 찼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못 먹어? 음식이 입맛에 안 맞는 거니? 아닙니다. 음식은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근데 왜 깨작대고 있어? 라며 시어머님이 따지는 묻자 남편이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지수는 원래 조금씩 자주 먹어서 한꺼번에 많이 못 먹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밥 한 공기를 겨우 먹고는 배가 부르다고 숟가락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 내가 볼 때는 그건 핑계고 음식이 입맛에 안 맞는 것 같구나. 아닙니다. 진짜로 맛있어요. 민준 씨가 말씀드렸다시피 제 이가 워낙 작아서 많이씩 먹지를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님 말투가 어찌나 쌀쌀맞던지 저도 모르게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디어나오고 말았는데요. 순간 시어머님이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아니 배꼴이 그렇게나 작아서 어디 힘이나 쓰겠어? 엄마, 사람마다 다 다른 건데 듣는 사람 민망하게 뭘 그렇게까지 말하세요. 새벽부터 기껏 음식을 만들어놨더니 깨작깨작 대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벌써부터 마누라 편이나 들고 아주 잘하는 짓이다. 시어머님이 남편을 노려보는 모습에 남편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며 제가 남편을 조용히 말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시동생도 같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듯 잔뜩 눈치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어찌어찌 식사를 하고 난 뒤 시어머님이 상을 치우는 모습에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시어머님이 다시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됐으니까 그냥 앉아있어라. 삐쩍 말라서는 무슨 놈의 일을 한다고 그래. 제가 말라 보이긴 해도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됐으니까 앉아있으래도. 라는 시어머님의 말에 잔뜩 주눅이 든 채 다시 앉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잠시 후 시어머님이 과일과 차를 가지고 나오며 말했어요. 그래도 과일 먹을 배는 따로 있겠지? 아, 네,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주먹까지 움켜쥐고 자신있게 말했는데요. 이미 배는 가득 차 있었지만 과일까지 안 먹는다고 하면 큰 사달이 날 것만 같았으니까요. 결국 과일과 차를 꾸역꾸역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걱정이 됐던 것인지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지수야, 배부르면 그만 먹어도 돼. 아니야, 과일이 너무 맛있어서 그래. 제가 어색한 미소로 대답하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이 과일이 얼마짜린데 당연히 맛있겠지. 냉장고에 많이 있으니까 많이 먹어라.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과일을 정신없이 집어먹었는데요. 과일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혼이 반쯤 나간 것처럼 정신이 멍한 상태로 앉아있다가 잠시 후 집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제가 나가려고 신발을 신고 있던 사이 시어머님이 다시 불렀습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민준아 현준아 베란다에 있는 것들 차에 실어줘라. 별건 아닌데 집에 온 손님을 빈손으로 보내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준비했으니까 집에 갈 때 가져가라. 네? 아닙니다. 오늘 맛있는 밥 준비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걸요. 다 남겨놓고는 맛있긴 뭐가 맛있어. 별거 아니니까 그냥 가지고 가. 시어머님의 말에 남편과 시동생이 선물 세트를 잔뜩 들고 따라 나왔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놀란 채 손사래를 쳤어요. 어머님, 정말 안 주셔도 됩니다. 글쎄 그냥 가지고 가라는데도 뭔 말이 그렇게나 많아. 난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까 그냥 가져가도 된다고. 그거 백화점에서 제일로 비싼 걸로 샀으니까 가족들이랑 같이 먹어. 그럼 멀리 안 나가마. 라는 말을 끝내자마자 시어머님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가지고 가? 나도 모르겠어. 지수 네가 온다고 하니까 엄마가 잔뜩 사온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가. 아무리 그래도 지금 내가 이걸 가지고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엄마가 너 주려고 산 거라 안 가지고 가면 또 화내실걸?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가. 라는 말에 시동생도 크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기에 얼떨결에 차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듣던 엄마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입을 뗐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은 예비사 돈이 널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았는데 집에 올 때 보니까 뭘 바리바리 싸줬다는 말이야?
안 가져가면 또 혼내실 것 같아서 우선 받아왔어. 난 살다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어서 헷갈리네. 우선 민준이한테 전화해서 물어봐. 물어보긴 뭘 물어봐? 예비사돈인 널 어떻게 봤는지 물어보란 말이야.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금방 전화하고 올게. 라며 제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었습니다. 민준 씨, 나 가고 난 뒤에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 나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지? 아니, 괜찮은 것 같다고 하시던데? 그래? 내가 마음에 안 드셨던 게 맞구나. 제가 침울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말하자 남편이 다급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지수야,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전에도 내가 말했듯이 우리 엄마 성격이 괜찮은 것 같다고 하는 거면 엄청 마음에 들었다는 표현인 거야. 아닌 것 같던데. 내가 밥도 잘 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던데. 그건 우리 엄마 말투 때문에 그런 건데 원래 말투가 그래. 그러다 보니 나랑도 잘 안 맞는다고 했잖아. 내가 우리 엄마를 옹호하려고 하는 말은 아닌데 홀로 우리 형제를 키우다 보니까 성격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잘 안 고쳐진대.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 순간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이야기를 꺼내는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오해했다면 미안해. 아니야. 지수 네가 충분히 오해할 만했는 걸 뭐. 우리 엄마한테 말 좀 따뜻하게 하라고 말씀드려도 그게 참 어려운가 보더라고. 그러니까 지수 네가 이해 좀 해줘. 알겠어. 근데 선물 세트를 너무 많이 받아왔다고 엄마가 뭐라고 하시던데. 아까 얘기 들었잖아. 돈이 많아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냥 고맙게 받으면 되는 거야. 남편 말에 알았다고 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엄마가 노크를 하고 들어와서 물었어요. 뭐래? 마음에 안 든다고 했대?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민준 씨 말로는 괜찮은 것 같다고 했대. 사실 홀 시어머니라고 하길래 좀 걸리긴 했었거든. 근데 성격도 강한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네.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민준 씨랑 헤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 난 민준 씨보다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단 말이야. 헤어지라는 건 아닌데 네가 시집살이 당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렇지. 라며 엄마가 심란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상견례를 했는데요. 혹시나 시어머님이 부모님께도 말을 거칠게 할까 걱정이 앞서기도 했지만 상견례를 나오기 전 남편이 몇 번이나 당부를 했던 것인지 식사를 하는 내내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 최대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슬아슬한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했는데요.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엄마가 물었습니다. 니들 집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우리가 조금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직구할 때 말해. 이미 민준 씨 앞으로 된 집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살기로 했어. 뭐? 민준이 앞으로 집이 있단 말이야? 그때 어머님이 가진 게 돈밖에 없다고 했잖아. 그게 그냥 한 말이 아니었더라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부자이신가 봐. 바지락 칼국수집을 해서 돈을 그렇게나 많이 버는 건가? 나도 가서 먹어봤는데 맛있긴 하더라고. 면발도 쫄깃쫄깃한 데다가 특히나 그 김치 맛이 어마어마하게 맛있어. 라며 제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는데요. 엄마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네 큰엄마가 한 것보다 맛있어? 그건 아니지? 엄마, 큰엄마가 한 김치랑은 비교 불가지. 그렇지. 네 큰엄마한테 창금이란 별명이 괜히 붙여진 게 아니긴 하지. 뭔 소리라는 거야. 물론 큰엄마 김치도 맛있긴 한데 어머님 김치는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야. 뭐? 그럼 네 큰엄마 김치보다 더 맛있단 말이야? 그렇다니까. 완전 기가 막힌 맛이라니까. 신기하네.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나 많이 벌었던 거구나. 라며 엄마가 감탄까지 했습니다. 그 뒤 우리는 시어머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뭐 하나 빠짐없이 지원을 해주셨으니까요. 부모님이 돈을 보태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님이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바람에 엄마가 따로 비상금 통장을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다 알아서 해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왠지 걱정이 되는구나. 뭐가 걱정이 돼? 혹시나 네가 해온 게 없다고 막 구박하고 그러면 어떡해.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진 않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라며 엄마를 안심시켰고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큰엄마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했다네요. 내가 계속 지켜봤는데 지수 시어머니 자리가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 동서랑 한판 붙으면 아주 볼만할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딱 봐도 성격이 보통 내기가 아닌데 나중에 지수한테 함부로 해도 동서 같은 순딩이가 어디 따지기나 하겠어. 눈이 아주 표독스러운 게 나도 무섭더라니까. 형님, 사람 겉모습만 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말투가 조금 차가워서 그렇지 괜찮기만 하던데요, 뭐. 사돈 양반이 집도 해주고 그래서 좋은 거겠지. 세상에 공짜나 없는 법이야. 내가 볼 때는 엄청 시집살이 시킬 사람이야. 큰엄마가 몸까지 부르르 떨며 시어머님 험담을 했다고 하네요. 큰엄마의 말에 기분이 나빴지만 괜시레 말다툼을 하고 싶지 않아 엄마가 더 이상 말대꾸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저는 임신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유산을 하는 바람에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시어머님이 찾아와서 말했어요. 내가 들어보니 요즘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죽상하고 있지 말고 얼른 털고 일어나라. 그렇게 잘 먹어야 한다고 그렇게나 말했는데 배꼴이 그렇게나 작으니까 몸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니겠니?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고 몸 좀 나아지면 운동도 다니고 그래라. 그래서 말인데 이참에 회사를 그만두는 게 어떻겠니? 회사를요? 내가 민준이한테 들어보니까 야근도 많고 그렇다며. 그게 그렇게나 안 좋다고 하잖니.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참에 회사 그만두고 몸 관리도 좀 하고 그러면 좀 좋겠니? 라며 시어머님이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시어머님이 건네준 봉투를 확인하다가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있었거든요. 다음날 엄마가 집에 왔고 제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엄마, 시어머님이 봉투를 주고 가셨는데 돈이 꽤 들어있는 거 있지?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다니까. 얼마가 들어있는데 그래? 엄마가 직접 봐봐. 라며 제가 엄마에게 봉투를 보여주자 엄마도 놀라서 물었어요. 이걸 너한테 왜 준 거야? 몸보신하고 그러라고 주시더라고. 근데 난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 하나도 안 반가운 거 있지. 가끔 보면 어머님은 감정이 없는 로봇 같다니까. 그래도 신경 써서 챙겨주셨는데 그러면 안 되지. 나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그냥 기분이 좀 그래. 모든 걸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시잖아. 배부른 소리 같을지도 모르겠지만 난 어머님이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마치 돈을 주면서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한 거지? 이러는 것 같아서 기분이 진짜 안 좋더라고. 제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자 엄마가 달래줬습니다. 네가 몸도 안 좋고 충격도 받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 그날 엄마가 내내 위로를 하다가 돌아갔습니다. 그 뒤 저는 결국 회사를 그만뒀는데요. 시어머님이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둔 건 아니었고 출산 휴직을 끝내고 돌아오는 직원들을 이리저리 멋대로 발령을 내는 회사에 환멸을 느꼈거든요. 제가 임신을 하게 돼도 어찌 될지 불을 보듯 뻔해 보였으니까요. 한마디로 허구한 날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최선을 다해봤자 회사만 좋은 일을 시킨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나온 뒤 운동도 하고 자격증 공부도 하면서 나름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임신을 했는데 입덧을 하게 되자 그동안 잘 안 먹었던 음식들이 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시어머님 식당에서 파는 바지락 칼국수와 그 겉절이 김치가 그렇게나 땡겼는데요. 어느 날은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그 칼국수와 김치가 눈앞에 아른거려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아무래도 뱃속의 튼튼이가 당신을 닮았나 봐. 그걸 어떻게 알아? 엄마들은 그런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야?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는 모습에 제가 웃음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면 요리 별로 안 좋아했잖아. 그렇지. 당신은 면 요리 먹으면 더부룩하고 소화도 잘 안 된다고 안 좋아했잖아. 근데 요즘은 계속 어머님 식당에서 파는 바지락 칼국수랑 김치가 생각나는 거 있지. 그래서 말인데 내일 점심때 어머님 식당에 가면 좀 그렇겠지?
다른 식당에서 파는 칼국수는 영 그 맛이 안 나더라니까. 그럴 게 뭐가 있어. 가서 칼국수 먹으러 왔다고 하면 되지. 어머님은 힘들게 일하고 계신데 가서 밥만 먹고 오기가 좀 그렇잖아. 내가 좀 거들어드린다고 해도 어머님이 펄쩍펄쩍 뛰면서 말리시는 바람에 도와드리지도 못하겠고 말이야. 지금 당신은 힘든 일 하면 절대로 안 되지. 당신 혼자 가기 불편하면 내일 내가 회사에 반차 내고 올까? 그리고 내가 같이 가면 되잖아. 칼국수를 먹겠다고 반차를 낸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그럼 그냥 가서 먹고 와. 아마 엄마도 좋아하실걸? 그렇게 남편의 말에 용기를 내서 다음날 시어머님 식당으로 갔는데요. 제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홀에서 일하던 이모님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오랜만에 왔네. 네, 우리 튼튼이가 칼국수가 먹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아무래도 튼튼이가 아빠를 닮은 건지 면이 엄청 땡기는 거 있죠. 이래서 핏줄은 못 속이는 법이라니까. 참 신기하다 신기해. 그나저나 친정어머니가 와서 지금 일하고 계셔. 네? 친정어머니라니요? 누구 친정어머니요? 라며 제가 이모님을 뚫어져라 바라봤는데요. 이모님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군 누구야? 새댁 친정어머니지. 지금까지 열심히 김치 담그고 이제 가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얼른 들어가 보던지. 이모님의 말에 제가 급히 주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더니 시어머님이 엄마 손에 봉투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사돈,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이거 받아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제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엄마가 여기서 왜 일을 하고 있어? 설마 그동안 우리 집에 뜸했던 게 여기서 일하느라 그랬던 거야? 엄마가 왜 여기서 김치를 하고 있냔 말이야. 제가 시어머님과 엄마를 번갈아가며 바라보고 있자 엄마가 놀라서 말했어요.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엄마야말로 여기 왜 왔냐니까? 엄마 설마 여기서 일했던 거야? 저기 시끄러우니까 나가서 얘기하자. 어머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동안 저한테 돈 쥐어주시면서 우리 엄마는 막 부려먹었던 거예요? 제가 분노에 찬 얼굴로 시어머님을 노려보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내가 뭘? 어머님이 지금 우리 엄마 부려먹고 있었던 거잖아요. 얘가 뭔 소리라는 거야? 넌 모르면 좀 가만히 좀 있어. 부려먹긴 누가 부려먹었다고 이 난리야. 그럼 그 봉투 받은 건 뭐야? 라며 제가 엄마 손에 들려있던 봉투를 빼앗다시피 해서 꺼내봤는데요. 거기에는 돈이 아닌 글자가 빼곡히 적힌 종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뭐긴 뭐야. 김치 담그는 레시피지. 뭐? 레시피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충분히 오해할 만했을 것 같네요. 평소 같으면 시어머님 성격에 벌써 버럭했을 텐데 웬일로 시어머님이 부드러운 말투로 대답을 했고 엄마가 저를 끌고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넌 잘 확인도 안 해보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우리 어머님이 원래 돈으로 다 해결하시는 분이잖아. 그래서 어머님이 엄마한테 봉투를 내밀길래 난 엄마 부려먹고 돈을 주는 건가 해서 그랬지. 너 같으면 나 같은 요리 똥손을 누가 써줄 것 같아? 엄마가 노려보며 말을 했고 순식간에 제 입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엄마가 요리 똥손이었지. 근데 아까 보니까 김치 담그고 있는 것 같던데 아니었어? 그건 맞는데 사실은 요즘 사돈한테 음식하는 거 배우고 있었어. 뭐? 어머님께 음식을 배우고 있었다고? 지금이 와서 대체 왜 음식을 배운다고 난리야? 옛말에 사위사랑은 장모라는 말도 있잖니. 장모가 돼서 사위한테 따뜻한 밥 한 끼를 못 해주는 게 영 미안하더라고. 거기다 이제 곧 손주도 태어나는데 할머니가 돼서 기억에 남을 음식 몇 개는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난 아직도 우리 할머니가 만들어주던 음식들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거든. 그래서 어머님께 음식하는 거 배웠단 말이야? 사실은 내가 사돈한테 음식을 배운 지 벌써 2달이 넘어가는데 며칠 전에는 사돈한테 배운 대로 순두부찌개를 끓여줬더니 네 아빠가 눈 깜짝할 사이에 밥을 2공기나 비우더라니까. 그동안은 다들 나보고 요리 똥손이다 뭐다 그래서 겁을 잔뜩 먹어서 그랬던 거지. 해보니까 요리도 할만하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김치 담그는 것까지 배워보고 있는데 집에 가서 복습해서 가지고 오면
사돈이 맛을 보고 부족한 점을 알려주고 있거든. 라며 엄마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해줬는데요. 엄마 말에 따르면 제가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다는 것이 큰엄마의 신기를 불편하게 했던 모양으로 시도 때도 없이 시비를 걸었다고 하네요. 그날도 큰엄마가 김치를 들고 찾아와서는 엄마에게 말했답니다. 부잣집 사이를 보면 뭐하겠어. 장모가 음식도 제대로 못해서 밥 한 끼를 못해주는데 난 동서처럼 음식 못하는 사람은 진짜 처음이잖아. 이 김치라도 사이한테 좀 주던지. 라며 비아냥대다가 돌아갔다고 합니다. 큰엄마가 돌아가고 난 뒤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 홀로 시어머님 식당을 찾았다는데요. 요리 솜씨 좋은 시어머님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듣고 싶었다네요. 그런데 시어머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 시어머님도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고 그날 영업이 끝난 뒤 엄마와 시어머님이 맥주까지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님이 엄마에게 말을 했다네요. 사돈, 저는 이 말투 때문에 참 고민이 많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돈처럼 그런 부드러운 말이 안 나오지 뭡니까? 사실 그동안 홀로 자식들 키우면서 서름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여자 혼자 장사한다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점점 악바리가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우리 딸한테 매번 돈 봉투는 왜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 가게에 정숙이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 가게에서 꽤 오래 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집 아들 며느리랑도 얼굴을 알고 지냈고요. 그런데 작년엔가 그 집 아들 며느리가 이혼을 했어요. 근데 그 집 며느리가 이혼을 하면서 구두쇠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었다고 했다네요. 그러면서 정숙이가 하는 말이 저보고 며느리들은 돈만 주면 좋아라니까 돈만 쥐어주면 시어머니 노릇 잘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돈을 쥐어줘도 우리 며느리는 영 좋아하질 않더라 그 말입니다. 대부분 며느리들은 돈만 쥐어주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한다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시어머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는 모습에 엄마가 조용히 입을 뗐다네요. 사돈, 우리 딸이 그러는데 돈보다는 사돈의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배부른 소리 같지만 무조건 돈을 준다고 해서 다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하면 응당 마음을 나눠야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며느리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예, 우리 딸은 사돈이 자기를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생각도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사돈이랑 제가 서로 재능 기부를 하는 게 어떨까요? 재능 기부요? 그러니까 저는 사돈한테 요리를 알려드릴 테니까 사돈은 저한테 그 부드럽게 말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라며 두 분이 기가 막힌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한참을 말하던 엄마가 제게 당부를 했어요. 사돈도 말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고 있으니까 너도 알고 있으라 그 말이야. 그리고 난 계속 요리 배울 참이니까 그것도 알고 있고. 라며 엄마가 당부를 하다가 돌아갔는데요. 그동안 몰랐던 부분이 많았다는 것에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뒤 시어머님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는데요. 시어머님 입에서 놀라운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며느라, 내가 엄청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아니지, 조금만 기다려주렴. 사돈이 이렇게 말하라고 알려줬거든. 라며 시어머님이 쑥스럽다는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오해가 풀렸고 시어머님은 말투를 고치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 뒤 엄마가 김장을 한다며 가족들을 전부 불러놓고 실력 발휘를 했는데요. 김장김치 맛을 보던 남편이 놀라서 외쳤습니다. 장모님, 김치 맛이 진짜 기가 막힌데요? 그래? 진짜 맛이 괜찮아?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엄청 맛있어요. 그럼 형님한테 전화해서 자랑 좀 해야겠네. 라며 엄마가 큰엄마에게 전화를 걸었고 큰엄마가 놀라서 쫓아왔습니다. 동서가 진짜로 김장을 했단 말이야? 거짓말이지? 지금도 담그고 있는 중인데 거짓말은 뭐가 거짓말이에요. 오신 김에 김장김치 맛 좀 보실래요? 라며 엄마가 큰엄마에게 김장김치를 쭉 찢어서 맛을 보여줬는데요. 큰엄마가 물었어요.
이걸 진짜 통서가 했단 말이야? 그럼요. 제가 해보니까 김치 담그는 것도 별거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웬만한 밑반찬도 다 만들 수 있는데 좀 싸드릴까요? 라는 엄마의 말에 큰엄마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돌아갔습니다. 그 뒤에도 시어머님과 엄마는 자주 만나고 있는데요. 며칠 전 친정에 갔더니 엄마가 반찬을 바리바리 싸주며 말했어요. 내가 들어보니 이서방이 매콤한 멸치조림을 그렇게나 좋아한다잖니. 이서방 좋아하는 반찬들로 좀 만들어봤으니까 가져다 줘. 대박! 엄마 진짜 많이 발전했네? 난 이제 요리가 두렵지 않은 사람이야. 엄마가 장난스레 말을 하자 아빠도 외쳤습니다. 난 말이야. 요즘 마누라가 업그레이드가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니까. 마누라가 요리를 잘하니까 하루하루 살맛이 난다니까. 아빠가 한박 웃음을 짓는 모습을 보며 행복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